작년 여름 한강공원을 뒤덮었던 동양 하루살이. 산란지를 찾기 위해 연구진이 한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바닥 속 작은 구멍에 숨어있는 애벌레, 동양 하루살이 유충입니다. 1년간 자라 성충으로 바뀔 때가 되면 물고기처럼 헤엄쳐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달린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숨겨졌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종전엔 강변 가장자리, 얕은 수초 부근이 동양 하루살이 유충의 주된 군락지로 알려졌지만 수중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장자리 진흙 바닥이 아니라 수심이 깊은 한강 중앙부 바닥의 굵은 모래나 돌틈 사이가 주 서식지였던 겁니다. 기가 나가미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온 실트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가 나가미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래라든지 이런 자갈, 이런 지역들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새로 밝혀진 서식지에 따라 방제 방법도 달라집니다. 빛을 향해 달려드는 습성을 이용해 조명이 달린 포집기를 그동안 강변에 설치했었는데 한강 중앙부에 바지선을 띄워 포집하는 방식이 올여름 대거 추진됩니다. 초여름 북한산 인근 지역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중국이나 대만, 오키나와 등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됐지만 이번에 처음 이뤄진 유전체 비교 분석 결과 훨씬 더 북쪽인 중국 칭다오 등 산둥반도 지역 개체와 가장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게 인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항구 쪽에서 이제 배 같은 것들이 오가면서 러브버그가 특히 러브버그를 유인하는 천연 물질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장미과의 꽃들은 특유의 꽃 향기로 러브버그를 유인하고 이 벌레를 매개로 꽃가루를 퍼뜨립니다. 바로 이 장미꽃의 천연 방향 물질을 포집을 위한 유인 물질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장미에서 휘발되는 그 향기를 내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료나 화장품에도 쓰이는 천연 물질로 안정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라고 봅니다. 러브버그나 동양 하루살이는 떼지어 나타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지만 유해한 곤충은 아니라서 살충제로 제거하는 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연 물질이나 조명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가 필요했는데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이번에 함께 마련한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환한 가로등 조명 아래로 수많은 벌레가 날아다닙니다. 카페 유리창은 날벌레들로 뒤덮였습니다. 하루살이과에 속한 동양 하루살입니다. 상점 직원들이 물을 뿌리고 전기 파리채도 휘둘러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송풍기로 유리창에 붙은 벌레들을 날려버리지만 그것도 잠깐. 가게 외벽에 많이 붙어가지고 손님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찾아주시질 않아가지고 2급수 이상에 서식하는 동양 하루살이 떼는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최근 한강 주변 여러 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보니 상점이 많은 곳에 더 몰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조명 아래 모인 동양 하루살이들입니다. 이렇게 양손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입이 퇴화해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 않고 5, 6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무해하다지만 시민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좀 징그러워가지고 좀 성가시기도 하고. 일단 무섭고 막 몸에 붙어요. 지자체들은 동양 하루살이 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강가에 풀을 뽑아 숨어있을 공간을 없애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동양 하루살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한강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살충제도 뿌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밝은 빛을 쫓는 속성을 역이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발생 장소, 호수라든가 또는 강 주위에다가 밝은 빛을 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강 주위에 불빛 있는 데로만 몰리도록. 약한 조명이나 곤충들이 덜 모이는 노란색 계통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줄줄이 서서 쉽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바퀴 밑으로는 뭔가 하얀 게 잔뜩 깔려 있는데요. 마치 한겨울 예상치 못한 폭설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 같죠. 중국 후난성 위안장강 유역의 한 다리 위에 엄청난 양의 하루살이떼가 나타난 겁니다.
하루살이는 마치 폭설이 내린 것처럼 수 센티미터 두께로 쌓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했는데요. 일부 운전자는 스노체인을 꺼냈고 교통경찰도 눈삽으로 열심히 치워봤지만 아수라장이 된 도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지 매체들은 이날 나타난 하루살이가 좋기 10억 마리는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수도권에선 암수가 서로 붙은 채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집과 길거리,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겉보기에 징그럽고 때로 출몰해 몸에 달라붙어서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집에선 창문 열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러브버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기승을 부렸었는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에선 러브버그 민원의 대부분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자치구에 집중됐었는데 지난해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 불편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전체 민원 건수도 5,600건으로 1년 만에 27%나 증가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엔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100배나 늘어났고요. 은평구에선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2,600건에 달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7월쯤 북한산은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러브버그 벌레떼로 뒤덮이기도 했었습니다. 2주 전에 왔을 때는 엄청 많아서 우리가 거기서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요즘에 지금 부쩍 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밤에 불을 원래 켜놓고 가는데 얘네들 좀 불을 못 켜놔요. 올해는 러브버그의 출현 시기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6월 중순에 이 러브버그가 발견됐었는데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졌다는 건데요.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 수도권에 출몰하기 시작한 러브버그입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물 안까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자체들은 무작정 방역을 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생태계 교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러브버그는 겉보기엔 징그럽지만 물지도 않고 독도 없고 오히려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익충으로 분류되는데요. 날개가 약해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쫓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가 익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물리적, 친환경적 방역 계획을 세워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브버그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여서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 초부터 줄어들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100군데 주변 검은 먼지 같은 것들이 휘날립니다. 바닥이 거뭇거뭇할 정도고 시야까지 방해합니다. 붉은 등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지난주 장마 직전이 절정이었고 개체수가 좀 줄긴 했지만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라면 아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왔을 때는 엄청 많아서 우리가 거기서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등산로 입구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요즘에 지금 부쩍 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밤에 불을 원래 켜놓고 가는데 얘네들 좀 불을 못 켜놔요. 러브버그들은 수년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 서울과 수도권 북서부에 자주 출몰했습니다. 원래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서식하며 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열흘 정도 빨리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겉보기엔 불쾌할 수 있지만 물지도 않고 독도 없고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낙엽을 분해하고 유기물들을 분해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생물이고요. 꽃에서 이제 꿀을 먹으면서 수분 매개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수컷은 3일에서 5일, 암컷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국의 현재 방침은 시간이 약이란 겁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공단은 7월 초가 지나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무차별적인 방충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화학적 방역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동양 하루살이 사례처럼 아무리 익충이더라도 기후변화로 신종벌레들이 도심가와 주택에 때로 출몰하는 만큼 낙엽 같은 서식지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친환경적 방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